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4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문의드렸던 최근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과 지난 시즌 승호패 및 농구 배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배구 시즌을 맞아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축구 조합픽도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10월 25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미러키가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맹활약을 앞세워 6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야니스는 31득점 20리바운드를 기록했을 정도로 골밑을 지배했고 토론토는 페인트존에서 야니스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토론토도 브랜든 잉그램과 스카티 반드, RJ 베럿 등 다수의 포워드진을 앞세워 만만치 않게 저항했지만 역시나 시즌 초반 폼이 올라와 있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맞대결 역시 비슷한 구도 속에서 경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는 미러키는 화요일 인디애나 원정 이후 토론토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을 치른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토론토보다 체력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미러키고 토론토는 최근 클리블랜드와 멤피스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이번 미러키전 역시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요일 인디애나전에서도 야니스가 결승 버저비터 포함 33득점 13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야니스가 이번 토론토전 정상적으로 출전만 한다면 미러키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올 시즌을 앞두고 수준급 빅맨인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비롯해 루크 캐너드와 니켈 알렉산더 워커 같이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활약해 줄 수 있는 세컨 유닛들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알차게 했습니다. 다만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시즌 초반 무릎 부상을 당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고 트레이 영은 최소 4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넘겨야 하는 애틀란타입니다.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트레이 영의 빈자리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 리딩이나 공격 조립에 있어서 영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알렉산더 워커를 벤치 구간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팀의 핵심 포워드 제일런 존슨이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벤치 에이스 루크 캐너드도 3점 슛 감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워싱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한때 4연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올랜도지만 한 수 아래인 샬럿과 워싱턴을 상대로 연달아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파울로 벤케로와 프란츠 와그너, 올랜도의 원투펀치가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트리스탄 다실바와 고가 비타제가 벤치 구간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시즌 멤피스로부터 야심차게 영입한 데스먼드 베인이 시즌 초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아쉽고 최근 몇 시즌간 보여줬던 올랜도의 짠물 수비가 올 시즌 초반에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애틀랜타전 역시 이 베인의 활약과 더불어 올랜도 특유의 끈적끈적한 수비력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랜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시즌 초반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당초 이 두 팀은 올 시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팀인데 젊은 선수들의 맹활약을 앞세워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카고는 뚜렷한 전력 보강이나 그렇다고 제대로 된 리빌딩 노선도 아닌 상당히 애매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평이 많았지만 얼마 전 재계약한 조시 기디와 팀의 2년차 신성 마타스 부젤리스를 중심으로 팀이 재정비되면서 시즌 초반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빅맨 니콜라 부세비치도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아이오 도순무와 패트릭 윌리엄스, 케빈 허더로 구성된 세컨 유닛들도 벤치 구간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코비 화이트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중인 건 아쉽지만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시카고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지난 시즌 야심차게 폴 조지를 영입하면서 타이리스 맥시와 조엘 엠비드, 폴 조지로 이어지는 이른바 빅3 라인업을 구성했지만 엠비드와 조지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 역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엠비드를 제치고 팀의 부동의 에이스로 성장한 타이리스 맥시의 맹활약과 올해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지명된 루키 VJ 엣지컴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현재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위일 정도로 맥시와 엣지컴을 필두로 한 공격 농구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젊은 가드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카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 이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개막 후 6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9일 정도로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뉴올리언스고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27위로 공격도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팀의 에이스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최근 햄스트링 쪽이 불편해 결장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자이언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유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끌었는데 샬럿 역시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발목이 불편해 직전 경기 결장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2옵션 마일스 브리치스가 폼이 올라온 모습이고 올해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지명된 루키 콘 크누펠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샬럿입니다. 이적생 콜린 섹스턴도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25위로 수비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6위로 공격은 잘 풀리고 있는 샬럿이기 때문에 개막 후 전패를 기록 중인 뉴올리언스를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샬럿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개막 후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출발이 좋았던 골든스테이트지만 최근 미러키와 인디애나 원정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확실히 백투백 경기에서 체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 베테랑 원투펀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조나단 쿠민가와 브랜딘 포젬스키 등 팀의 젊은 선수들 역시 시즌 초반 활약이 좋지만 버디 힐드와 모제스 무디, 벤치 자원들이 야투 기복을 보이면서 벤치 구간 경기력이 다소 아쉬운 골스입니다. 그래도 이번 피닉스전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이틀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골스가 연패를 끊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데, 앞서 말씀드린 벤치 자원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턴오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개막 후 5전 전승을 기록 중이던 샌안토니오를 잡아내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빅터 웬바냐마를 앞세운 샌안토니오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대다수였지만 웬바냐마를 9득점으로 묶었던 피닉스고, 데빈 부커의 28득점 13어시스트 맹활약을 앞세워 난적 샌안토니오를 잡아낸 피닉스입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의 폼이 올라온 모습이고, 그레이스 넬런과 로이스 오닐 두 슈터의 슛감도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기력이 괜찮은 피닉스입니다. 다만 최근 원정에서는 3전 전패를 기록 중인 피닉스고, 직전 경기는 3점 슛이 19개나 들어가면서 과하게 야투율이 좋았던 걸 감안하면 이번 골스 원정에서 직전 경기만큼의 야투율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피닉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경기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노장이 많은 팀과 리그에서 가장 젊은 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와 제임스 하든, 크리스 폴까지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라인업에 다수 포진돼 있지만, 이 선수들이 모두 리그를 대표하는 노장들인 만큼 팀의 에너지 레벨과 활동량 측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리그에서 가장 느린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 중인 클리퍼스고, 이것이 의도된 경기 운영일 수 있지만 선수들이 많이 뛰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오클라호마전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OKC는 리그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팀이고, 이 젊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 챔피언 자리에 오르면서 올 시즌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강력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OKC고, 시즌 초반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1위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에도 OKC 특유의 짠물 수비가 잘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통합 MVP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올 시즌에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젊은 선수들도 각자의 역할을 잘해주면서 개막 후 7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OKC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클리퍼스는 화요일 마이애미전을 치른 뒤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원정팀 OKC가 체력과 에너지 레벨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 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직전 모비스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앤드류 니콜슨이 3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올 시즌 확실히 특유의 3점슛 농구를 앞세워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삼성이고, 앤드류 니콜슨과 저스틴 구탕, 캐렘 칸터까지 용병 선수들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관희와 이원석 같은 핵심 국내 자원들이 기복을 줄여준다면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10월 12일에 있었던 정관장전에서 3점슛 14개를 앞세워 석점차 신승을 거뒀던 삼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외곽슛이 터져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소노전 신승을 거두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 평균 실점과 디펜시브 레이팅이 압도적인 1위일 정도로 올 시즌 유도훈 감독의 지도하에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갖춘 정관장입니다. 다만 최근 3연승 구간 모두 투포지션 이내 접전을 펼쳤던 정관장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12일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삼성에게 3점슛 14개를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정관장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정관장이 삼성의 3점슛을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정관장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정관장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37득점을 기록했고, 디안드레 헌터와
제일런 타이슨이 37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주전 가드 다리우스 갈랜드와 센터 제럿 알렌이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전력 누수가 유의미하게 있는 클리블랜드. 데뷔 2년차 제일런 타이슨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시즌 초반을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시즌 초반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온다면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클리블랜드는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상대 필라델피아는 수요일, 목요일 백투백 일정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는 수요일 시카고 원정에 이어 목요일 클리블랜드 원정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타이리스 맥시와 VJ 에치컴 같은 팀의 에이스들이 젊은 선수들이지만 확실히 필라델피아가 이번 클리블랜드전은 체력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비롯해 다수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올 시즌 동력을 잃은 인디애나와 개막 후 7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탱킹으로 노선을 잡은 듯한 브루클린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인디애나는 얼마 전 홈에서 골든 스테이트를 잡아냈고 파스칼 시아캄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은 홈팀 인디애나가 조금은 더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브루클린은 올 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꼴찌로 수비가 무너져 있는 만큼 이번 인디애나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 팀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드루 할러데이와 루크 코넷 같은 핵심 선수들이 이적하면서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멀어진 보스턴입니다. 그래도 원체 조 마줄라 감독이 3점슛 양궁 농구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3점슛이 터지는 날에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이지만 역시나 테이텀의 부재는 공수 양면에서 너무나도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복이 있는 편이고 원래 벤치 선수였지만 올 시즌부터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페이튼 프리차드가 3점슛 야투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는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지 못한 팀 중에 하나인 워싱턴이기 때문에 보스턴의 3점슛이 터져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올 시즌 전면적인 리빌딩도 아닌 그렇다고 윈나우도 아닌 상당히 애매한 로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리빌딩을 추진하려면 CJ 맥컬럼과 크리스 미들턴 같은 베테랑 자원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반대로 윈나우가 목적이라면 전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해야 했지만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처럼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팀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모두 28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싱턴이기 때문에 이번 보스턴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워싱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제일런 브런슨과 칼 앤서니 타운스, 원투펀치가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조시 하트와 랜드리 샤멧이 주전과 벤치로 오가며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적생 조던 클락슨도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면서 벤치 구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확실히 올 시즌 뉴욕은 주전들이 퍼지지 않게 체력 안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클락슨 같은 세컨 유닛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보스턴의 전력이 약해진 올 시즌 뉴욕이 동부 컨퍼런스의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브루클린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줄리어스 랜들과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제 몫을 해주면서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단테 디빈센조와 마이크 콘리, 백코트 듀오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벤치 에이스 나즈 리드의 슛감이 살아나면서 벤치 구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미네소타 연승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승 상대가 샬럿과 브루클린, 한 수 아래의 팀들이었고 뉴욕은 체급 자체가 다른 팀인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가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공백을 크게 느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최근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데 얼마 전에 있었던 LA 레이커스전 패배 이후 모란트가 코칭 스태프의 불만을 드러냈고 구단이 모란트에게 한 경기 출전 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내리면서 모란트의 언해피 이슈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데스먼드 베인이 팀을 떠나면서 모란트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만약 모란트가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면 멤피스는 올 시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휴스턴은 올 시즌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면서 대권 도전을 노리고 있는데 알퍼렌 생군이 리그 최정상급의 센터로 성장했고 아멘 탐슨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팀의 젊은 선수들도 준수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흔들리고 있는 멤피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화요일 포틀랜드 원정은 루카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목요일 샌안토니오와의 홈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돈치치는 직전 마이애미전에서 3점슛 야투율은 좋지 못했지만 29득점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오스틴 리브스는 돈치치가 결장한 구간 팀을 잘 이끌면서 최근 레이커스 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포틀랜드 원정에서 돈치치와 리브스에게 휴식을 주면서 이번 샌안토니오전을 준비하고 있는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돈치치와 리브스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개막 후 오전 전승을 날리다가 직전 피닉스전을 패배하면서 연승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날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9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뼈아팠고 무엇보다 피닉스에게 3점 슛을 19개나 내줬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샌안토니오는 디펜시브 레이팅 2위, 오펜시브 레이팅 9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웬바냐마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신인왕 스테픈 캐슬, 올해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지명된 딜런 하퍼까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서부의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루키 딜런 하퍼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레이커스전 출전이 어려운 건 아쉬운 대목이지만 웬바냐마와 캐슬,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미러키 전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들이 모두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난적 미러키를 잡아낸 세크라멘토인데 더마드러장과 잭 라빈 원투펀치가 60득점을 합작했고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데니스 슈로더도 나란히 24득점씩 기록하면서 미러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벤치 에이스 말링 몽크가 개인 사유로 인해 최근 2경기를 결장하면서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세크라멘토고 주전들의 야투가 직전 경기처럼 터지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역시 말링 몽크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골든 스테이트가 백투백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세크라멘토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의 코멘트는 5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피닉스전을 치르고 목요일 세크라멘토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는데 올 시즌은 원정 경기와 백투백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골든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 세크라멘토 백투백 원정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4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